제2장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신체 표면을 덮고 있는 가장 큰 기관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구성 성분은 수분 70%, 단백질 20%, 피하지방 5%로 무기질 및 효소와 함께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깥층에서부터 크게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의 세 계층으로 나뉘어지며 부속기관으로 채모, 피지선, 땀샘, 모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는 세 개의 층 중 가장 얇은 층으로 피부의 보습 및 보호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피는 조직의 수분 소실과 손상을 방어하고 세균 침입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표피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다시 5층으로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피층의 각 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가장 표면에 있는 층으로 대략 20개 층으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의 유형과 피부의 상태에 따라 개인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각질층을 형성하는 세포의 케라틴의 성분이라는 단백질 성분으로 인하여 10에서 20%의 수분을 대체적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케라틴은 산이나 알칼리 등의 화학 성분이나 열과 냉의 저항력이 강하여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표피층의 투명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투명층은 불규칙적으로 형성된 각소의 저장으로 인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세포로서 2개에서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명층은 손바닥과 발바닥 등 비교적 피부층이 두꺼운 부위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엘라스틴이라는 반유동적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은 수분 침투를 방지하고 피부를 윤기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피층의 가립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립층은 방추형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가립층에 각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각화가 되기 시작하며 세포 내에 수분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립층에는 수분 저지막이 존재하며 이 수분 저지막은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통과 및 피부 내부로부터의 수분을 증발을 저지하여 피부염이나 피부 건조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피층에서 유극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극층은 표피 가운데서 가장 두꺼운 층으로 세포에는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세포 표면으로부터는 세포에서 짧은 가시 모양의 돌기가 나와 세포 사이에 다리를 형성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극세포 사이에는 림파관이 순환하고 있어서 피부의 피로 회복을 담당할 뿐 아니라 미용과 아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층의 세포를 연결해 주는 영양소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피층의 기저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층은 표피의 가장 아래층으로 진피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물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표면의 상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층으로 상처를 입으면 세포 재생이 어려워 흉터가 생기며 이 층에서 만들어지는 멜라닌의 양에 따라 피부색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색이 다른 것은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닌을 만드는 작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구조에서 표피층 다음에 있는 진피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피층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피부 탄력과 주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피 아래에 있는 섬유성 결체 조직으로 표피를 지지하며 탄력성이 있고 유연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경, 혈관, 한선, 피지선과 모낭이 있으며 알레르기 반응에 관계하는 비만 세포도 존재하며 조직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해주고 여기에 혈관들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미경으로 보면 진피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나뉘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콜라겐은 진피 성분의 90%를 차지하는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섬유화 세포로부터 생성되고 재생되며 진피에 극한 강도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의 주름을 예방하는 방어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콜라겐의 주 목적입니다. 또한 엘라스틴은 진피층에 있는 섬유 중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며 피부의 탄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주요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진피층의 유두층과 망상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두층은 기저세포층 아래 진피층 상부로 불규칙적인 섬유 결합 조직의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부 내에 영양 공급 및 체온 조절을 해주며 피부의 탄력 및 유연에 관여하는 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망상층은 하부 진피층에 위치하나 유두층과는 뚜렷한 구분이 없습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부 표면과는 평행 구조를 이루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피층과 진피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피하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피의 밑에 있는 또 하나의 결합 조직으로 피하지방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피부와 근막 사이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 주며 평상시에 피부 아래 조직의 지방층은 몸의 단열층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하 조직에 지방이 축적되는 정도는 남녀 차이 또한 나이, 기후, 영양 상태 등에 따라 다르며 몸에서는 부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방층의 침착 정도에 따라 몸의 바깥 모양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지방이 침착되며 남녀 모두 중년이 되면 지방이
분포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인 셀룰라이트가 형성되는 부위는 복부와 둔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피부의 구조에서 피부의 구조와 피부의 기능으로 나누어 본 데서 피부의 구조에 따른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의 피부의 구조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피부의 기능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몸의 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몸의 외부를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총 6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지금부터 그 6가지의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기능에서 우선 첫 번째로 보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외부와 직접 접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부는 이런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칼리에 대한 중화 능력과 미생물에 대한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세균의 번식을 억제시키는 작용과 탄력 섬유와 피하지방의 조직은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피의 멜라닌 세포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각 지각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는 신경말단과 수용체가 존재하여서 외부 환경의 변화를 내로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말단신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각기 신경들인 촉각, 압각, 통각, 온각, 냉각 등의 감각이 일어나는데 이를 피부 감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배설 및 분비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에서는 체내의 노폐물을 땀으로 배설하여 신장의 기능을 보충하고 수분이나 나트륨, 질소, 노폐물 및 독소 배출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비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피지를 피부 표면에 분비하는 역할을 말하며 분비된 피지는 각질층과 함께 옅은 피지막을 형성하여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에 유연한 효과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지 속에 포함된 지방산의 살균작용으로 세균이나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체온 조절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모세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통한 혈류량의 변화와 수분 증발로 체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온도가 높으면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을 분비시키며 이는 체온 상승 시 피부 표면의 열 방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외부 온도가 낮으면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고 땀의 분비를 줄여주기도 하는데요. 이는 체온 저하 시 피부 표면의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호흡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를 통한 흡수작용을 경피흡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피부 안쪽으로는 수분 등의 흡수가 불가능하며 단지 각질층을 불리는 정도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및 화장품은 피부의 소량을 흡수할 수는 있습니다. 피부는 피지막으로 덮여 있고 수분 저지막 등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흡수율은 매우 낮습니다. 여섯 번째로 비타민 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에서는 비타민의 전 단계인
프로비타민 D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체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타민 D는 음식물을 통해서는 매우 소량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피부가 적당하게 자외선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2장 피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피부의 구조에서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이 어떤 역할을 우리 피부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기능에서는 피부의 보호의 작용, 감각, 지각 작용, 세 번째로 배설 및 분비 작용에서 배설과 분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체온 조절 작용과 피부의 호흡 작용, 그리고 피부의 비타민 합성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피부의 기능들을 알고 반영구 화장술에 대한 피부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술 시술 후 상처로 인한 색소 침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해서 세균 감염이라든지 억제시킬 수 있는 작용들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한 시술 시 감각지각 작용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느끼는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어떻게 시술해야 되는지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색소를 주입 시 색소가 그대로 안착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의 호흡 작용과 분비 작용으로 어느 정도의 색소의 침착이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히 인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피층과 진피층 사이의 감각 수용체에 대해서 뜨거움과 차가움, 가려움 등의 고통을 감지하는 기관으로 피그먼테이션 시 아픔을 느낀다면 진피의 상부층에 니들이 들어가는 것이며, 고통이 크다면 더 깊이 들어간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다는 것은 상처의 부위가 크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으며, 피그먼테이션 시 고객의 고통을 주시함으로써 깊이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피그먼테이션 과정 중에서 피부의 세포는 안료 입자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피하기 위해 피부의 다른 층 또는 옆으로 피하려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색상의 안료가 어디로 옮겨지는지에 따라서 때로는 검정색은 푸르스름한 색조로 색소의 병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색소의 병변 현상은 케브너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케브너 현상은 타투 시술 시 많이 보이며, 반영구 화장술이 깊이를 조절하지 못하였을 때 많이 보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 화장술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여서 정확한 시술을 하는 것이 시술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